오늘 번개 라이브 있습니다. 녹음치설 확 뜯어고친 기념입니다. 이제는 명쾌한 목소리로 라이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통키뉴스와 정신줄 부여잡고는 라이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미즈노 스태프진들의 분석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즈놀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12월 18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이번 주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이 맞춰지기 전까지 전 세계에 700억 달러가 테슬라에 매수 주문을 넣게 돼 있습니다. 700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약 76조 원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게 바로 S&P 500 지수 편입을 결정함으로 인한 바로 수익률 연동 설계 ETF 상장 지수 펀드는 무조건 18일 종가로 테슬라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S&P 500 지수 수익률이 연동되는 이 펀드의 규모가 4조 5,900억 달러거든요. 이게 지금 감이 잘 안 오시죠? 독일 GDP, 독일 국내 총 생산 GDP를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4조 5,900억 달러는요. 지금까지 이렇게 큰 자금이 한 번에 한 종목을 산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이 S&P 500 지수의 테슬라를 나누어서 입성시킬 것인가, 한 번에 입성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결론은 그냥 한 번에 드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워낙 거래량이 많아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지만 혹시라도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워낙 거대한 공룡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주식시장이 이번 주 금요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ETF과 시장의 움직임을 조금 비교해 보자면요. 올해 11월까지 이 ETF로 들어온 돈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5% 늘어난 6,590억 달러입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죠. 11월 한 달 동안에만 최대 1,210억 달러가 순유입이 됐는데요. 시장을 이기지 않는다, 시장 흐름을 따라간다는 취지로 2000년대 초반 ETF가 등장하면서 빠르게 커왔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는 근데 반대 현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ETF가 왔는데 이제는 역전이 돼서 시장이 ETF를 따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 참 아이러니하죠. 마치 이것은 굉장히 큰 어떤 쇼핑몰에 여기로 말하면 인앤아웃 정도가 되겠네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테넌트가 입점을 했는데 이 갑과 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갑과 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물주가 입성한 이 인앤아웃 같은 테넌트를 따라가는 입장. 여러분, 제가 지난주 영상에 플러튼에서 많은 분들, 플러튼에 사시는 우리 미가 가족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 팀장님이 얘기하신 그 식당 여기 맞지요? 알려주세요. 근데 안 알려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일부 식당을 그렇게 편협적으로 밀어드리지 않거든요. 모르죠. 나중에 통키치킨 오픈하면 그때는 밀어드릴까. 근데 그것처럼 강력한 그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시는 분을 하이어하면서 실질적인 권한을 그분한테 넘기고 사장님은 쉽게 말해서 식당의 수입만 챙기는 것처럼,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서류상의 모든 오너십은 그분이죠. 사장님이죠. 전 참 지혜롭다고 봐요. 그런 거와 같은 모양이 지금 일어난 거거든요. 제가 지금 한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지난 영상을 안 보신 겁니다. 이렇게 쭉 보셔야 돼요. 자, ETF가 왜 이렇게 그럼 불어나고, 쉽게 말해서 진격의 ETF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한국 언론들은. 자, 이때 우리 같은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될까요? 자, 전문가들이 분석한 주식시장을 흔들고 있는 ETF의 세계를 오늘 좀 테슬라와 함께 분석을 하면서, 자, 앞전에도 설명드린 테슬라의 기술적 분석, 주봉, 일봉 차트를 통해서 이번 한 주 동안 테슬라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한번 저희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은 30%, 대응이 70%.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 한 장이 테슬라가 S&P 500 지수 편입 뉴스와 함께 어떻게 움직였는가에 대한 모양새입니다. S&P 500 지수에 테슬라가 포함될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 올 초부터 시장이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죠. 가장 입성이 예상됐던 게 9월 4일이었거든요. 근데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고 보기 좋게 탈락을 했죠. 저때 테슬라는 깊은 조정을 받게 되고, 아이러니하게도 테슬라의 조정과 함께 나스닥도 함께 조정을 받게 되는 모양새가 한 2달가량 쭉 이어지게 됩니다. 저희 미즈놀 포트폴리오에서 테슬라가 들어간 시점이 바로 저때였거든요. 조정과 함께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한테 테슬라는 팔란티어 초창기처럼 굉장히 몸에 살이 나오게 했던, 기억하시죠? 저 때는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얼마 전까지 애플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보통 이렇게 지루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면 올라가지 못하고 꺾이는 일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운동 경기에 제가 늘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점수를 내야 되는 때에 그러니까는 노아웃의 주자 말루인 상황에서 바로 그냥 뚜리의 삼진아웃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1점 정도만 내고 끝나게 되면 사실 그 경기는 이기기 어렵잖아요. 사실 위태위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12월 26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직후 테슬라가 드디어 방향을 하락으로 추세를 꺾였죠. 그래서 400이 꺾이나 보다, 깨지나 보다 했었는데 시장이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테슬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면서 S&P 500 지수를 발표함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는 강력한 호재는 기술적 분석의 차트와 지금까지 흐름을 뛰어넘는다라는 공식을 보여주면서 급등하게 됩니다. 그렇죠? 급등하게 되죠. 지금 지난주까지. 자, 여러분, ETF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지수 수익률에 연동하는 ETF는요. 지수에 편입된 종목을 시가총액 비중대로 사서 담게 됩니다. 여러분, ETF에 대한 것 저희가 나중에 좀 다룰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부분은 각자 조금 공부하셔야 돼요. ETF는 크게 패시브 ETF라고 하는 것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이 패시브, 수동적인 거죠. 패시브 ETF로 불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증시에 상장돼 거래되기 때문에 투자도 쉽고 수수료도 쌉니다. 여기에 자동으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까지 있어서, 특별히 요즘 젊은 로빈훗이라든지 한국에는 서학개미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를 중심으로 굉장히 인기가 높고요. 특별히 코로나 확산 이후에 ETF로 굉장히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도 ETF 한두 종목들은 꼭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ETF의 빅3로 불리는 회사가 있습니다. 블랙록, 뱅가드, 그 다음에 스테이트 스트리트, SSGA라고 하죠. 저희가 가끔 통계 뉴스에서 다루는 부분이거든요. 이 세 회사 모두는 미국 회사입니다. 뱅가드의 ETF에는요, 연초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약 50%가 늘어난 1780억 달러가 유입이 됐고요. 블랙록의 ETF에는 1600억 달러, 그 다음에 SSGA로는 386억 달러가 들어왔는데, 자, 올해 증시가 가장 많이 상승하면서 개인 투자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어느 기업에 투자할지 고민이 없죠. ETF 자체는. 왜냐하면 시장 자체에 베팅하는 것이 ETF 투자의 모습이니까요. 그러니까 ETF는 아주 좀 쉽게 생각해서 종목이 아니라 시장에 투자하는 것. 시장에. 나스닥 ETF는 나스닥 전체로. 그러니까 나스닥의 전 흐름과 함께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죠. 이 ETF를 중심으로 한 이 빅3의 운용 자산이 불어나면서 이 회사들이 운영하는 돈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중국 GTF를 뛰어넘었습니다. 대박이죠. 얼마 하냐고요? 16조 8천억 원. 한국 돈으로 상상도 안 됩니다. 약 경이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8천조 원. 야, 이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자, 이들이 굴리는 ETF의 규모만 4조 2,400억 달러. 12월 7일 기준이고요. 애플 주식의 17%, 마서 주식의 19%, GM 지주식의 18% 등 지수에 편입된 대다수 미국의 대기업 지분의 약 5분의 1을 빅3가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ETF는 거북이라는 어떤
놀림을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지루하게 시장을 따라간다고 해서. 근데 요즘은 알짜 종목을 굉장히 신속하게 골라 담는 로켓단 ETF로 바뀌게 되면서, 자, 아까 패시브 ETF 말고 반대가 당연히 액티브가 나오겠죠. ETF는 특히 두 부류로 나뉘거든요. 이 액티브 펀드 매니저보다 종종 좋은 성적을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레이 달리오의 간판 펀드인 퓨어 알파2라고 있습니다. 일명 헤지 펀드의 제왕이라고 여기서 불리거든요. 올해 3분기까지 수익률이 마이너스 20%였고, 기업 사냥꾼이라 불리었던 칼 아이컨이죠. 칼 아이컨트도 올 3분기 11%의 손실을 기록했는데, S&P 500 지수가 연초 대비 13%가 올라서 지금 S&P 500 ETF 투자자는요, 그만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그림 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S&P 500 다음 편입 후보를 알아내야 되는데요. 패시브 인덱스 펀드와 ETF의 이 굉장히 복잡한 비밀이 그들이 추종하는 지수 안에 포함된 주식에만 매일 돈을 퍼주고 있는 모습. 영화 빅쇼트란 영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서프라임 모기 사태 때의 상황을 다룬 실화인데요. 그 주식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돼요. 이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으로 유명한 이 마이클 버리라는 이 사람, 이제 크리스천 베일이 연기를 했죠.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방금 했던 말을 하죠. 패시브 인덱스 펀드와 ETF의 지저분한 비밀이 그들이 추종하는 지수 안에 포함된 주식에만 돈을 매일 퍼주고 있다. 이해가 안 되죠.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어찌됐든 ETF가 과도하게 커지면서 지수 주총형 ETF가 이제는 시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이 ETF를 따라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한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거를 조금 주식의 전문 용어로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투자금이 유입되면 시가총액 순으로 주식을 사서 담아야 되는데, 자동으로 시가총액 상위권 기업, 빵 주식들이죠. 애플이나 마소나,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나 이런 대형주들을 더 사게 되고, S&P 500에 편입되지 않거나 비중이 작은 종목들은 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P 500 지수에 테슬라가 편입이 되면 자동으로 저들이 사는 ETF에 편입이 되면서 ETF의 파워, 최근 ETF의 파워가 이제는 테슬라는 ETF에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지금 이 나스닥을 흔들고 있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요인으로 이제 되는 거죠. 즉 ETF의 힘 때문에 테슬라처럼 지수 편입 여부 자체가 주가를 뒤흔드는 요인으로 작동되는 일도 이제 빈번해지게 되었던 겁니다. 지난 2월에 이제 불발됐잖아요. 테슬라의 입성이. 그래서 이제 폭락을 했죠. 테슬라가. 근데 드디어 이제 이번에 딱 편입된다는 뉴스가 발표되자 강력하게 반등한 이유가 여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경우 이제 기계적으로 워낙 많은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사실 꼬리가 몸통을 뒤흔들어 버린 일이 발생한 거지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테슬라 입성 때문에 자동으로 아웃되는 아파트 인베스트먼트 또는 그러니까 아파트 투자 관리하는 부동산 회사가 이제 장외에서 무려 4.5%나 하락을 하게 되죠. 다시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죠. 자, 지수 편입이 자동 대박이라는 인식이 지금 미국 현지 시장에서는 완전히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차기 주자를 예측하려는 시도도 계속 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또 편입될 것인가, 누가 편입될 것인가. 근데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늘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테슬라 다음에 입성이 예고되는 종목 3가지가 있습니다. 요건 다음 영상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얘기 좀 해드릴까요? 줌, 스퀘어, 그 다음에 VM웨어라는 회사입니다. 자, 줌하고 스퀘어는 여러분 잘 아실 테고, 이 VM웨어는 잘 모르실 텐데, 좀 다음 영상에서 저희가 알려드리겠고요. 지난 6개월 동안 주가가 각각 이르는 종목들은 61, 138, 3.6% 오른 테크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입성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줌이나 스퀘어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1순위가 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줌 조정받을 때 지금 줌을 갖고 계신 주주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주워 담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자,
ETF가 많은 ETF로 많은 투자자가 몰릴수록 ETF가 추정하는 주요 시장 지수 영향력도 당연히 크게 증가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모습이 지금 이 현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결국 이 빅3의 입김에 돈의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말한 빅3란 아까 ETF의 세 개 회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블랙록, 뱅가드, SSGA. 이 빅3는 투자자가 맡긴 돈으로 얻은 힘을 통해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게 됩니다. 머니 파워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돈이 깡패다라고 하는 거는 최근 ETF가 미국 주식시장에서 보여주는 것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들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고객이 투자한 돈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익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잡주들은 절대 안 하죠. 이들 빅3의 투자 방향과 철학에 따라 기업의 방향, 나아가 유망 업종이나 투자의 흐름까지 영향을 받게 되고요. 블랙록과 SSGA가 이끌고 있는 ESG라고 있죠.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열풍이 대표적이거든요. 블랙록은 지난 1월 ESG 요소를 자산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런 액티브 펀드의 운영 원칙을 적용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ETF 등을 통해 지분을 많이 보유한 기업의 주주총회 등에서 이제는 목소리를 내므로써 기업이 ESG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압박하기도 합니다. 한국에도 보면 이제 국민연금도 사실 주식을 통해서 계속 연금을 불러내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로 있는 어떤 회사의 주총에 국민연금이 정치적인 이유로 목소리를 내지 않을 때 사회에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죠. 목소리 내라. 국민연금 뭐 하고 있느냐. 똑같은 이제 모습인데 지금 미국의 상황은 뭐 국민연금처럼 안 해요.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블랙록이 올해 선언한 ESG 분야에는 본격적으로 자금이 몰리기 시작하고요. 연초 이후 3분기까지 전 세계 자금은 전년 동기에 대비 무려 3배나 늘어나게 됩니다. 엄청납니다. 얼마? 10조 원. 반대로 ESG 기준에 미달하는 분야, 석유 에너지 분야의 주식은 연초 대비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게 됩니다. 더구나 이번에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되면서 완전히 희비가 엇갈리게 되죠. 자, 최근 10년간 패시브나 액티브 펀드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패시브 ETF, 액티브 ETF의 연평균 수익률을 비교한 그림입니다. 자, ETF가 공룡을 넘어 지금 괴물이 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뭐 논란도 물론 많습니다. 월가의 이제 내부 핵심층, 여긴 300 운용사, 뭐 주요 지수를 관리하는 S&P, 뭐 MSCI, FTSE 등 지수 보통 빅3 지수라 그러죠. 그러니까 시장을 지나치게 뒤흔들고 있는 우려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달 지수와 이를 추정하는 ETF의 시장의 흐름을 측정하고 따른다는 당초의 취지로부터 상당히 멀어져 테슬라처럼 지수 편입 자체가 주가 폭등을 유발하는 일이 발생한다. 뭐 이들이 시장에 새로운 위험을 만들 우려가 있다고 얘기하죠. 항상 거대한 공룡이 들어올 때는 문득 제가 이제 이 기사를 쭉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유럽의 축구의 빅스타들 있잖아요. 메시라든지 그 다음에 호나우두라든지 이러한 빅스타들이 사실 팀에 들어오면 이게 뭐 아니면 도거든요. 뭐 아니면 도거든요. 이게 대박 아니면 쪽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한 스타 플레이어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 스타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축구팀의 전술이 바뀌어야 되는데 뭐 그 유럽에서 그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도 한 자존심 하는데 그러고 싶습니까? 자기가 다 주인공 되고 싶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팀의 조직력이 깨지게 되거든요. 특별히 이제 이 조직력을 우선시하는 운동 경기, 축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강력한 감독의 카리스마.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토트넘, 손흥민 선수가 뜨고 있는 토트넘, 지금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 1위인 거 아시죠? 골 득실. 그다음 케인하고의 환상이 지금 거의 뭐 시장을 다 올킬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주식 얘기하다가 또 축구 얘기로 빠지는데, 근데 그 바탕에는 이 모리뉴 감독의 강력한 카리스마가 바탕이 돼 있었어요. 모리뉴 감독이 토트넘의 감독으로 올 때 사실 그 당시 시장 반응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여기서만 시장은 축구 시장. 근데 완전히 장악을 해서 말 안 듣는 친구들을 이게 지금부터 벤치로 앉히고 하면서 우리 또 흥민이는 되게 순둥이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비유를 제가 드려서 말씀드린 건데, 그러니까 테슬라를 S&P 500 지수에 편입시키는 것, 그리고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ETF가 안 그래도 지금
이 아마존처럼 저렇게 막 됐는데 더 흔드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9월 달에 탈락시켰던 건데 지금은 초이스가 없던 거죠. 자, 여러분 이런 논란 속에서도 ETF 시장은 앞으로 커질 것이라는 게 전망적인 지금 예상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다시금 얼바인 아마존 프레시 마켓을 갔는데 정말 얼바인의 스시집들 다 문 닫으셔야 됩니다. 경쟁이 안 됩니다. 뭐 10불, 20불의 스시 롤이 와 신선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봤더니 그들이 만들어서 납품하는 게 아니라 스시 장인들 정말 한 딱 보니까 얼굴만 봐도 한 40년 스시 만들으셨던 분 동양 분들을 직원으로 하이어해서 독자적으로 그분들이 마음 놓고 신선한 스시를 만들 수 있도록 권한해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얼바인의 스시집도 정말 많거든요. 저희 미주널 가족분들 중에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식당 주변에 아마존 프레시마켓 들어오면 이제 빨리 문 닫으시거나 업종 변경하셔야 됩니다. 지금 피자집도 마찬가지고. 어찌됐든 과거에는 펀드 매니저가 기업 방문 등을 통해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다리품 파는 시대가 아니라 내부 정보조차도 주가에 재빨리 반영되는 편이기 때문에 비싼 수수료를 내고도 주가 지수보다는 낮은 수익률에 실망한 투자자들의 이 경험이 쌓이면서 패시브 ETF로 대거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사실. 이 ETF에 대한 거는 저희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지난주에 테슬라의 그 움직임의 기술적 분석인데요. 여러분, 이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은 보조지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보조지표는 그야말로 보조입니다. 보조.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최근에 한국은 너무 보조지표에 이 차트 분석에 매이는 경향이 있고 미국은 너무 또 이거를 외면하는 경향이 있고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는 밸런스 있는 투자. 갑자기 한자성어가 생각나네요. 온고이지신. 학창시절에 배웠던 건데 그쵸?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과거에 좋은 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전시킨다라는 이제 뜻인데 이게 제가 두리뭉실하게 얘기할 때는 여러분 댓글로 좀 이렇게 네이버에 찾아가지고 좀 달아주세요. 이번에 조두순이 출소했잖아요, 한국에서. 조두순 알죠? 욕 바가지로 먹고 있죠? 누가? 조두순에게 11년인가 12년만 선고한 그 판사들과 재판 그 관들, 아직도 현직에서 잘 나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너네 자식을 조두순이 그렇게 했어도 형량을 그거밖에 안 할래? 또 흥분하면 안 되니까 좀 가라앉히고 뭐 출소하는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 격투기 선수 명현만 선수를 비롯해서 때려가서 패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지금 연일 경찰들이 가로막고 있고 유튜버들 갔다가 막 구속되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만약에 조두순의 변호사라고 한다면 형량에 대한 죗값을 12년 동안 감옥에서 다 살고 나왔다. 그리고 과거에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거는 정말 주홍글씨 아니냐.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왜 과거에 이걸 자꾸 들이대느냐. 조두순 변호사가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근데 저는 정말 멘탈갑은 조두순이 아니라 조두순 와이프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조두순 집주인이 나가라고 막 하는데도 못 나간다고 버티는데 야 조두순하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아무리 자기 남편이지만 진정한 사랑인가? 아니면은 비슷한가? 아무튼 다시 근데 왜 우리가 조두순을 지금 그렇게 분노하고 여전히 경찰들이 그 집 앞에 깔려있고 왜 그러죠? 조두순의 과거 행적 그리고 조두순이 감옥에서 뭐 보여줬던 모습들 한 시간에 팔굽혀펴기 1000개 한다 그랬나요? 지금 70에 가까운 노인네의 모습이 아니에요. 결국 과거에 그가 저질렀던 그의 히스토리가 지금의 그의 모습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지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주식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여러분 쉽게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맹신해서도 안 되는 게 정말 감옥 갔다 와서 새 사람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 각서는 요 정도 하고 타글 걸지 말라는 거죠. 그냥 듣기 싫으면 가라고 자꾸. 자, 테슬라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주식 매매할 때 너무 분봉 차트, 일봉 차트
이렇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이동평균선에 대한 것도 제가 조금 좀 가르쳐 드리면 함께 보셔야 되는데요. 공부할 거 정말 많죠. 테슬라의 지금 주봉 차트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봉 차트를 쫙 보여주면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인데, 전반적으로는 상승이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숫자 1번, 2번, 3번을 보면 길이가 짧아지고 있어요. 이 상승하는 이 추세가 짧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 상승 후 윗골이 발생 후에는 횡보 또는 조정이 오는 반복적인 패턴이 보이는가? 이건 테슬라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요. 조정이 오기 전까지 주봉 차트를 할지라도 이렇게 윗꼬리들이 길게 달리잖아요. 이건 조정이 오는데, 가장 최근에 보여주었던 테슬라의 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안 좋죠. 그쵸? 음봉 양봉이 발생하긴 했지만 윗꼬리들이 아래 위로 굉장히 길게 달렸죠. 그만큼 말아올리지 못하고 떨어지면 바로 끌어올리고의 치열한 이게 지금 반복이 된다는 건데, 자, 예상하고 동그라미 쳤습니다. 과연 12월 21일 6일 한 정도 남았는데, 맞나? 오늘이 지금 12월 14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입성 전에, 오늘 입성되기 마지막 한 주 전에 동일한 패턴을 이어갈 것인가? 우리의 관전 포인트.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번 한 주 동안의 테슬라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죠. 더불어 주봉이나 월봉 차트는 빅픽처를 볼 때 활용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대로. 특별히 큰 추세의 흐름을 파악할 때 사용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일봉 차트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테슬라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비슷합니다. 자, 1번 S&P 500 지수가 딱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갭 상승하면서, 그 다음에 2번 좀 짧아졌고요. 가서 3번, 이번 주는 어떤 모습을 볼까? 날아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근데 보면 제가 이제 박스에 넣어놨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테슬라의 모습을 보면, 첫째, 월요일, 화요일 굉장히 모습이 좋았잖아요. 정말 이보다 좋을 수 없었잖아요. 양대 양봉이 정말 2번, 특히 그 전날에 양봉이 3개 해가지고 갭상승이 하면서 더 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못 갔어요. 생각보다 654불까지 찍고 쫙 미끄러져 내린, 전날이 참 수요일이었나? 그쵸? 장대 음봉이 발생한 날이, 뭐가 있나? 그러면서 이제 이 월가에서는 테슬라의 주가가 90불이다. 10불 더 얹어서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지금도 부정적인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왜 그러는 줄 아시겠죠? 일단 두드려 쳐가지고 좀 낮춰야지 되니까. 고의성이 있죠. 근데 그 아무도 테슬라의 주가가 90불 밑으로 떨어지리라고는,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미국이 먼저 망하겠죠. 자, 입성이 가까움에 따라 저항선에 급격히 부딪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기술적 분석만입니다. 목요일에 강력한 재상승에 대한 도전이 금요일 위아래 꼬리 긴 음봉 발생으로 또 한 번의 기대치가 무너지게 됩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하는 일주일 동안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우리가 지켜보아야 됩니다. 리저널 가정 여러분, 테슬라나 팔런티어를 저희가 매일매일 분석해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희 미주널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요?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잘 나가는 종목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팔란티어와 테슬라의 모습을 매일매일 분석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종목 수를 줄여라. 5개 미만으로 줄여라. 기억나시죠? 개미임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 1년 미만인 분인데, 누군가의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사시는데 주식의 종류가 10가지가 넘어간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보시기 바랍니다. 팔란티어나 테슬라를 매일매일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들여다보면서 이제 조금씩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종목을 깊이 있게 매일매일 보면은요, 보인다니까요. 테슬라의 촉이 생긴다니까요. 들여다본다는 게 단지 기술적 분석뿐만 그런 게 아니라, 테슬라에 대한 분석 보고서, 테슬라에 대한 리포트들이 하루에도 수백 개가 쏟아져요. 그거 언제 다 읽으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상식적으로 10개 이상의 종목을 여러분들이 관리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치 미즈놀의 영상을 저 혼자 불가능하죠. 스태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제 하루에 7개는 안 된다 해가지고 통키뉴스하고 정신주 부여잡고를 합쳤는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월요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자가 포진되어 있는 이 본사가 되게 바쁜 날이에요. 저희도 지금 이커머스 쪽이기 때문에 진짜 바쁜 날이기 때문에, 어제 거의 못 올렸잖아요, 영상.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제가 그냥 총대 메고 라이브를 하기로 했는데, 물론 이제 마이크 또 바뀐 기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를 매일매일 분석하시게 되면 이제 테슬라에 대한 흐름이 좀 오잖아요. 아, 600불 밑으로는 사는 게 좋구나. 그래도 항상 분할 매수해야 되는구나. 왜? 600불 밑으로 샀는데 500불 밑으로도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더 들어가야 되는데 총알이 없으면 안 되니까. 팔란티어도 마찬가지고. 한 종목, 두 종목, 5개 미만의 종목들을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추세보고 기술적 분석하고 하시면 촉이 생긴다니까요. 제 말을 들으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미주놀은 여러분의 성공을 후원합니다. 화이팅!